안녕하세요. 캐리스와 다니엘의 엄마 캐다마입니다. 네, 이제 그냥 차에서 맨날 찍으려고 오늘 한번 각도를 이렇게 맞춰봤는데 괜찮나? 이게 낫나? 자, 엊그제 지난주에 다니엘 영상 나가고 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시고 댓글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다니엘 같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어머니들의 댓글들 중에서 제가 몇 개를 뽑아서 대답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이 댓글은 질문이 4개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댓글을 답을 해드리겠다고 했거든요. 일단 아이가 원체 느리고 근데 엄마는 성격이 급해서 되게 항상 잔소리를 하고 심할 때는 엄청난 소리 지름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성격이 되게 급하고 우리 캐리스도 좀 급해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는 되게 잘 맞는 거죠. 근데 우리 다니엘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느긋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정말 잔소리를 많이 했고 그리고 뭐 소리 지르는 건 일상이었는데 아니 다 그렇지 않아요? 자, 어쨌든 일단 첫 번째 질문이 아이들이 고학년 되면서 자는 시간도 늦어지는데 8시부터 3시간가량 공부한다고 해도 그 시간 힘들어하지 않는가요? 늦은 시간에 3시간 하기가 힘들 텐데 저희 아이는 집에서 엄마표로는 도저히 지속이 어려워서 학원을 가고 있는데 아이가 숙제 양에 치여서 힘들어해요. 집에서는 엄마가 하라는 말을 하기 전에 스스로 하지 않아서 잔소리, 학원 가면 숙제 힘들다고 엉엉,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은 우리 다니엘 밤에 힘들어해요. 힘들어 하는데 힘들지만 자기가 해요. 왜? 종일 놀았잖아. 그러니까는 얘도 양심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양심이 있습니다. 자, 사실은 그 서울대 쌍둥이 이분들 그 책에도 보면 나와요. 먼저 그날 할 공부랑 독서랑 이런 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놀았다고 해요. 엄마들 다 그걸 바라지 않아요? 그게 마음이 편안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캐리스는 그렇게 했었어요. 지난 이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다니엘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학교를 갔다 오자마자 바로 집중해서 뭘 한다? 이게 안 돼. 그러니까 뭔가 놀든지 쉬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 애더라고요. 그리고 활동을 해야 돼. 축구를 하든지 태권도를 가서 뛰든지 뭔가 뛰어야 돼. 그리고 최근에 제가 바둑 보내고 되게 만족을 하고 있는데 바둑을 하면서 굉장히 캄다운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둑이랑 태권도를 이런 걸 하고 나서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씻고 8시부터 하는 게 자기가 분명히 체력적으로 힘든 건 맞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한 9시 넘어서 그때 이미 자고 있을 때가 있어요. 하다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재워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그날 못한 양을 결국 주말에 다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습관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저학년 때 정말 딴 거 필요 없고요. 습관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주중에 매일매일 자기가 할 일을 근데 이제 할 양을 적당히 줘야 돼요. 아이가 할 만큼만. 그래서 매일매일 책류가 책 읽는 거, 한글책 읽는 거 그거를 뭐 30분에서 1시간 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영어를 노출하는 거죠. 흘려듣기. 흘려듣기는 놀면서 할 수 있어요. 흘려듣기 하고 그리고 집중듣기는 저는 사실 뭐 30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충분한 것 같아요. 집중듣기 하고 영어책 읽기. 영어책도 30분이나 1시간 읽는 거죠. 그거를 매일매일 그리고 수학하고 얘네들을 매일매일 당연하게 아이가 한다는 걸 당연하게 느낄 정도로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 습관을 만드는 과정이 쉽진 않아요. 사실 그거는 정말 아이에게 딱 맞는 보상을 주는 게 가장 좋아요. 외적 보상, 내적 보상 이거 가지고 되게 말이 많은데 사실 내적 보상이 가장 좋아요. 자기가 스스로 우러나와서 내가 이걸 하고 싶어서 잘하고 싶어서 하는 거 제일 좋아요. 그런데 어린 아이가 그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엄마들도 독서하는 거 쉽지 않지 않아요? 엄마들 공부하는 거 쉬워요? 안 쉽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 뭔가 보상이 있어야 돼요. 우리 꾸이백 커뮤니티 보면은 리워드 보상 받거든요. 거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목숨을 거시더라고요. 아니 그 리워드가 사실은 스타벅스 쿠폰이나 문화상품권이에요. 10,000원. 근데 그거 본인이 그냥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리워드를 받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심리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당연히 내적 동기로 인해서 꾸이백 커뮤니티 들어와가지고 이 습관 만들려고 하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 동기가 굉장히 동기부여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저는 정말 제가 자기개발하면서 아이들 자녀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확신이 많이 생겨. 자기개발 책을 읽으면서 정말
자녀 교육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이 동기부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이가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알게 되거든요. 아무튼 외적 동기 괜찮아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저는 정말 각종 보상을 다 줬어요. 그렇게 해서 그 습관을 만드는 그 과정이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우리 캐리스는 한 1년 정도 습관 만드는 데 걸렸고, 우리 다니엘은 4년 정도? 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습관을 만들고 나면은 정말 편하고 좋아요. 아이도 좋고 엄마도 좋아요. 아이가 습관이 안 돼 있잖아요. 공부하는 습관, 독서하는 습관이 안 돼 있어. 제가 보니까 우리 다니엘이 욕심이 없다고 맨날 얘기하고 한량아들이라 이랬는데 초등학교 4학년 되니까 아마 이게 늦는 걸 거예요. 다른 애들은 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다니엘은 4학년 정도 되니까 이제 잘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공부 잘하고 싶어 하고, 뭐 축구를 하면은 거기서 자기가 뭔가 골을 더 넣고, 뭔가 이렇게 원래 승부욕이라든가 막 경쟁심이라든가 뭐 이렇게 막 욕심이라든가 뭐 1등 하고 싶다든가 이런 거 자체가 전혀 없는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한 초등학교 4학년 되니까 갑자기 그런 게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근데 봐봐요. 제가 다니엘이 뭐 1학년, 2학년, 3학년, 3년 동안 이미 습관을 많이 만들어줬고 4학년 때도 아직까지 완성은 안 됐었어요. 근데 어쨌든 습관을 그래도 어느 정도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4학년 때 얘가 욕심이 나고 잘하고 싶을 때 내가 기본적으로 습관이 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습관이 하나도 안 돼 있었어. 그랬는데 4학년 돼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좌절스러운지 알아요? 저는 사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욕심이 생겼었어요. 그때 공부를 갑자기 잘하고 싶은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무슨 계기인지 설명하면 삼천포가 너무 기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짧게 얘기할 수 있어. 베프가 갑자기 어느 날 저한테 절교 편지를 보냈어요. 이유는, 결론은 이거. 제가 그렇게 똑똑한 아이가 아니었지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결론은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너랑 친구를 안 하겠다, 이거였어요. 얼마나 충격이에요?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어. 부모님이 제 생각에 그랬을 것 같아요. 공부 못하는 은정이랑은 친구하지 마라. 그래서 그런 편지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는 그때 계기가 생긴 거죠.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그랬는데 아니 습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습관이 안 됐어. 그리고 당연히 방법도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올라가서 전체 평균 점수가 90점을 넘으면은 상을 받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친구한테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 친구가 같은 반은 아니었지만 내가 상 받았다는 걸 다른 친구를 통해서 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쟤는 그래도 공부하면 하는 애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89점이 나온 거야. 그래서 상을 못 받은 거예요. 난 되게 열심히 했는데, 태어나 처음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런 거야. 그래서 좌절스러워서 그 뒤로 다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애들 습관 만드는 거 할 때 저의 그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정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이게 습관이 안 된 애가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정말 짧게 시작을 해요. 짧게 처음부터 막 1시간씩 막 책 읽으라고 하고, 막 수학 문제집 막 1시간씩 풀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5분, 10분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특히 다니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길게 못해. 그래서 조금씩 해서 정말 조금씩 양을 늘리는 거예요. 수준을 조금씩 늘리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얘가 이제 습관이 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4학년 때 얘가 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좀 잘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조금 되는 거죠. 그래서 8시부터 얘가 공부하고 독서하지만 이미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체력적으로 힘들고 당연히 뭐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습관이 돼 있는 거야. 이걸 안 하면은 찝찝해. 안 하면 약간 죄책감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 있는 거지. 근데 아예 습관이 전혀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없는 아이 같은 경우는 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쯤 되면은 이런 양심의 가책 다 생겨. 왜냐면 다 내가 학생이고 나는 공부를 잘하는 게 내 본분이고, 또 그러면 엄마가 아빠가 좋아하고 친구들에게도 나는 인기가 있을 거야 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런 생각을 다 해요. 그래서 다 하고는 싶은데 안 되는 거야. 몸이 안 따라줘. 습관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정말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러니까 책 읽고 공부하는 거를 좀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약간의 강압이 필요하다니까요. 약간의 엄마가 되게 단호하게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하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얘기 이거 댓글 이거 할 거 되게 많은데 지금 이거 습관 얘기만 계속하고 있네.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해야 하는 양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걸 정말 정해야 돼요. 정해야 돼. 근데 정할 때 엄마 마음대로 근데 초등 저학년 때는 엄마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고 이러는 건 솔직히 사실은 중학교도 일러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직까지 사람이 덜 됐어. 아직까지 다 안 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엄마들도 자기 주도 학습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들도 주체적으로 자기 삶 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단어가 너무 일반화돼 있어서 사람들이 이거 되게 쉬운 줄 아는데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제대로 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건 고등학교 이상은 돼야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중학교 때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 때 자기주도 학습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들은, 그러니까 캐리스 같은 아이들 포함해서 보면은 완벽하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약간의 동기부여가 다른 아이들보다 좀 더 돼 있는 것일 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제 말은 초등 저학년 때 습관을 만드는데 아이가 자기 주도적으로 할 거를 마냥 기다리면은 안 돼. 그러니까 제가 맨날 자발성이랑 주도성, 자율성을 되게 강조를 해놓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헷갈린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연애에 밀당이 필요하죠. 아이 키우는데 엄마가 밀당을 잘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단호하면서 다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으면서도 할 거는 하게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한 어떤 약간 강압성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는 주도성이 당연히 중요해요. 아이가 스스로 하고자 해. 예를 들어서 바둑 같은 경우 우리 다니엘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럼 당연히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위해서 얘가 그 시간을 뺐잖아요. 그러면 그 낮에 그 시간에 해야 될 걸 못했으니까 저녁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주도적인 거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공부를 시작을 할 때, 예를 들어 뭐 책상에서 할지 뭐 침대에서 할지 이런 거는 애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 또는 주도적으로 하는 거는 뭐냐면은, 다니엘 같은 경우는 낮에 나는 바둑을 가고 난 바둑 학원 다니고 그래서 그거 하는데 시간이 2시간이나 걸리잖아요. 엄청난 시간이죠, 고학년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밤에 할 수 있어. 이런 게 뭐랄까 주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되기까지 기본적인 습관, 그거는 정말 유치원 때부터 그리고 초등 저학년 때 정말 엄마가 반드시 잡아줘야 돼. 그래서 밤에 졸려서 힘들어서 저녁 8시부터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하면은 너무 힘들지 않냐, 이 한 문장만 지금 답하는데 지금 영상 15분을 찍었네. 그러니까는 학원을 보내서 학원 숙제에 치여서 힘들어하고, 학원을 안 보내면 엄마가 하라는 말 하기 전까지 안 해서 답답하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엄마가 일단 말을 해요, 하라고. 저도 하라고 했어요. 네. 하라고 했고, 하면은 보상이 있어. 그리고 안 하면은 벌이 있는 거예요. 벌은 막 이렇게 때리고 벌 세우고 이런 벌이 아니라 주말에 못 놀아. 이게 사실은 애들한테 못 노는 게 최고의 벌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벌이 엄마가 막 화를 내면서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나는 이번 나 화요일이랑 수요일이랑 친구들이랑 노느라고 못한 거 토요일날 해야 되네. 토요일날 못 놀겠다. 이거를 스스로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업자득. 이렇게 습관을 만드는 거야. 그걸 당연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러면 답변이 좀 됐을까요? 어떡하지? 질문이 되게 많았는데 그중에서 일단은 1번 질문 답했고요. 2번, 사회과학, 독해 등 교과 관련 문제집은 풀고 있는지 궁금해요. 수학, 영어 위주로 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수학, 영어 위주로 하고요. 사회랑 과학, 독해 문제집 안 해요. 네. 중학교 가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캐리스를 보니까 진짜 중학교 가서 해도 돼요. 문제집은 수학만 하고요. 그리고 영어는 문제집 하지 않고 그냥 노출 영어 하고 있어요. 제 책에 되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하고 있어요. 어휘가 독해다. 이 책은 이거는 우리 남편이 이거 되게 좋은 것 같다. 그래가지고, 왜냐면은 이 얘기 또 긴데? 그러니까는 독해 문제집은 제 생각에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휘 있죠, 어휘의 뜻.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책을 정말 많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 유추하는 능력을 올리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근데 책을 많이 읽는데도 어휘 유추력이 잘 안 올라가. 어휘력이 잘 안 올라가. 이런 경우에는 사전 찾는 것도 되게 좋아요. 사전 찾는 게 좋은데 애가 사전 찾는 거 굉장히 귀찮아하고 안 해. 그 정도의 호기심이 없어요. 지적 호기심이 떨어져.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죠. 어휘 문제집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저학년 때는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초등 고학년 때 살짝 되게 가볍게. 그래서 저는 그 어휘가 독해다, EBS 문제집, 이거 추천한다고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번째 질문, 아이들 늦게 잠들면 기상은 언제쯤? 늦은 시간 자는데도 미라클 모닝이 이루어지나요? 늦은 시간 자는데 미라클 모닝 못하죠. 네. 최대한 늦게 일어납니다. 학교 지각 안 할 만큼만. 이거는요, 제가 잠책, 이 책 보고서 안 건데, 10대부터 아이들이 호르몬, 하여튼 이렇게 아이들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게 생체
리듬에 딱 맞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캐리스가 원래 미라클 모닝 같이 했었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같이 했었고 6학년까지도 좀 했었어. 근데 중학교 가서부터 캐리스가 좀 밤에 늦게까지 공부하는 어떤 로망 같은 게 있더라고. 새벽까지 공부하는 이런 거. 그래서 뭐 하고 싶다는 해봐라. 그래서 미라클 모닝 흐지부지 됐었어요. 근데 제가 잠책을 읽었더니 청소년기 사춘기 아이들 있잖아요. 청소년기 10대 아이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은 중학교부터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좀 빠른 애는 6학년부터겠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게 딱 맞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10대 아이들에게 밤 11시에 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 성인으로 치면은 저녁 7시에 자라는 거랑 똑같다, 이런 느낌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더 이상 미라클 모닝은 좀 이렇게 추천하지 않았어요, 우리 애들한테. 그래서 그냥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초등 저학년, 적어도 한 4학년 정도까지는 정말 우리 애들 다 9시에 재웠거든요. 그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느릿느릿 아이들 지도하실 때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잔소리 없이 이끌어 주셨을까요? 팁 좀 주세요. 느려도 어떻게든 할 것은 시키신 거죠? 그렇죠. 느려도 어떻게든 할 거는 했는데요, 양을 줄여, 그리고 수준을 낮추고요. 그리고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잔소리 없이? 잔소리 엄청 했어요. 예, 팁 없어요. 잔소리 해야 돼요. 그리고 요즘 제가 고전 읽기 아이들이랑 같이 하고 있잖아요. 명심보감이랑 논어. 아이들이 이제 캐리스는 논어 읽고 우리 다니엘은 명심보감 하고 있는데 잔소리를 대신해줘요, 이 책들이. 예, 공자님이 잔소리를 대신해줘요. 굉장히 강추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잖아요. 그럼 제가 읽은 자기계발서에서 이렇게 하면 되게 좋대, 이런 얘기를 제가 아이들한테 해주거든요. 이 저자님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대, 이게 이렇게 좋대, 또는 뭐 이런 실험을 했는데 결과가 이렇대, 그런 얘기를 해주면은 아이들이 엄마가 그냥 하는 말은 좀 잔소리로 들릴 수 있지만 이런 뭐라 그래야지? 신뢰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다, 책에 나온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이러면 애들이 확실히 더 신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잔소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약간 어릴 때는 저는 뭐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이 책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이 책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특히 아이가 지금 되게 어리다면 이 책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제가 구체 게임이랑 유튜브 TV 안 하는 거 하고, TV 안 보는 거 하고, 그리고 수학 좀 구체적인 거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다. 결론은 습관이 중요합니다. 엄마의 단호함, 그리고 보상 얼마든지 해주고요. 화이팅입니다.